안녕하세요. 이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지금 가장 저평가된 업종을 찾아드리고, 그리고 이런 업종은 반드시 한 종목 이상 매수를 해야겠죠. 자, 그러면 가장 저평가된 업종을 찾기 전에 지금 우리 코스피 시장이 얼마나 저평가됐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보시는 것은 여러분, 코스피 지수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를 그냥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딱 보더라도 금융위기 이때, 그리고 보건위기, 크게 하락을 했던 이때 보건위기, 그리고 지금 월봉 차트를 보더라도 정말 크게 하락을 했지요.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충분히 하락을 했다 느끼실 거죠. 하지만 이때는 위기라고요. 근데 지금은 위기도 아닌데 이렇게 크게 하락했다는 것은 사실 매수를 해놓고 기다리면 충분히 수익이 나고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정말 중요한 꿀팁 하나 드리고 지나갈게요. 꿀팁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이런 금융위기나 보건위기가 왔을 때 가장 저점에서 매수하는 방법입니다. 저야 회원님들과 가장 저점에서 매수해서 크게 수익을 냈고요. 이 매수 꿀팁은 여러분들도 별거 아닙니다. 알고 지나보면 정말 쉬운 겁니다. 자, 위기가 왔다고 가정을 하면 정말 어려우니까 금리를 제로로 떨어뜨리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미국 금융정책입니다. 맨 마지막으로 미국이 양적 완화, 시중에 돈을 풀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미국이 양적 완화 정책이 나올 때가 가장 적점입니다. 그때 매수하면 무조건 크게 수익이 나고요. 자, 보시면 금융위기 때 2009년 3월 미국이 양적 완화 발표를 합니다. 3월부터 초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보건위기인 2020년 3월 양적 완화를 합니다. 그리고 초급등을 했고요. 그래서 위기에서 저점을 잡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은 위기가 아니잖아요. 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저점을 잡는 것은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팁을 줄이자면 지금 하락은 다른 게 아니고 미국이 강한 긴축에 따른 하락이잖아요. 그래서 미국 강한 긴축이 꺾이는 시점이 저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가장 강한 긴축은 9월 FMC가 될 걸로 보이고요. 그러면 9월 FMC 전후에 주가는 돌아설 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 출렁출렁 할 때는 그냥 분할 매수로 충분히 매수 가능한 지점이고요. 그러면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많이 떨어졌다, 많이 떨어졌다, 많이 떨어졌다, 직관적인 모습으로 설명을 드렸잖아요. 좀 더 정확하게 데이터적으로 그러면 지금이 얼마나 저평가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데이터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뭐 다른 게 아닙니다. PBR, PER 이런 게 나오는데 그냥 간단히 생각을 합니다. 뭐 모르신 분들도 있고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일단 지금은 용어 설명하는 데가 아니니까요. PBR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산 대비 얼마나 저평가인가. PBR이 1이라는 것은 자산과 현재 시가총액이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즉 기업을 지금 청산을 하면 PBR이 1일 때는 내 주가만큼 돌려받고요. PBR이 1보다 낮을 때는 돈을 더 돌려받는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자산 대비 저평가고요. PER은 실적 대비 저평가입니다. 순이익하고 시가총액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느냐. 보통 10월 기준으로 10보다 낮으면 저평가, 높으면 고평가, 이렇게 단순히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보통 우리 코스피 지수 PER은 12배에서 14배를 움직인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12배 밑에서는 코스피 지수 저평가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지금 보면 2008년 금융위기에서 흔들렸을 때 이 지점에서는 자산 대비 저평가가 1보다 낮으니까 0.96으로 뭐 정말 저평가지요. 사실 기업은 경영 프리미엄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자산 대비보다 시가총액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즉 1보다 높은데 지금은 위기라서 1보다 낮게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실적 대비도 저평가. 이 얘기는 실적보다 주가가 더 하락을 했다는 거죠. 즉
저평가해 왔고요. 그리고 코로나 위기 때는 정말 순식간에 하락을 했기 때문에 자산 대비 저평가, PER은 고평가랐고요.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지금 하락은 위기도 아닌데 2008년 금융 위기만큼 0.96 저평가돼 있고요. PER도 코스피 지수 평균 12배보다 낮은 저평가입니다. 즉 데이터적으로만 보더라도 지금은 저평가다. 그리고 위기도 아니다. 그러면 충분히 분할 매수해 놓고 기다리면 충분히 수익이 나고요. 우리가 하루하루가 아니고 투자의 개념으로 조금 멀리 본다면 지금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가 분석을 해드리니까 매수는 여러분들 스스로 결정을 해야겠지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정말 업종별로 지금 얼마나 저평가됐는지 가장 중요한 거 살펴볼게요. 자, 앞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코스피 지수는 PER이 10.6, BR이 0.96, 1보다 낮은 저평가죠. 그래서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저평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업종은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전기전자 업종, 뭐 반도체를 포함한 IT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전기전자는 PER이 11.36, 코스피 지수보다 고평가고요. PBR 자산도 1보다 높은 코스피 지수보다 고평가입니다. 즉 전기전자 IT는 현재 지수보다 고평가의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제가 동영상 삼성전자 분석할 때 반도체 업황 분석을 했으니까 조금 궁금하신 분은 그 부분 보시면 되실 거고요. 그리고 운수장비입니다. 운수장비는 정말 고평가죠. 23.21. 그리고 PBR은 0.79. 이것은 조금 특징이 있습니다. 운수장비에는 자동차 플러스 조선입니다. 조선주들이 실적이 안 나오고 자동차는 실적이 좋지만 조선주들이 워낙 실적이 안 좋아서 PER이 높아졌고요. 자동차는 자산 대비 낮지만 조선주들이 자산 대비 높아서 PBR은 낮고요. 그래서 운수 장비는 따로 따라 봐야 되고요. 특히 자동차 업종이 중요한데 이 업종은 제가 유튜브에 자동차 업종 현대차 완전 분석을 했는데 그 부분 체크를 하시면 되시고요. 지금은 워낙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 건설업종입니다. 건설업종은 PER이 10보다 낮은 저평가, PBR도 1보다 낮은 저평가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평가에 있다. 하지만 뭐 가장 저평가된 업종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저평가된 업종을 찾는 거잖아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딱 해놨죠. 철강금속 업종입니다. 철강금속 업종을 보게 되면 PER은 무려 3.86배입니다. 10이 적정 주가죠. 그러면 10이 되려면 지금 한 1.5배 이상 상승을 해야지 적정 주가죠. 이 말은 철강금속 업종이 150% 상승을 하더라도 적정 주가다. 그만큼 저평가로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 PBR이 0.5가 안 되는 0.49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고 하면 당장 철강금속 업종이 청산을 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가보다 2배 더 많은 돈을 돌려받는다는 겁니다. 0.5가 아니고 0.49니까. 즉 모든 면에서 실적 대비 저평가, 자산 대비 저평가 워낙 저평가고요. 그 다음 기계업종은 실적 대비 19.93% 워낙 고평가되어 있고요. 자산 대비도 고평가. 사실 기계업종은 원전 테마 형식으로 움직인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고평가됐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 화학업종입니다. 화학업종은 PER 실적 대비는 고평가고 자산 대비도 고평가. 거의 뭐 전기전자 정도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 금융업종은 다 저평가입니다. 하지만 금융업종 특성상 뭐가 있냐고 하면 사실 우리나라 금융 은행들이 외국에 진출하거나 뭐 특별히 일을 안 하지요. 즉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구조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금융업종이 경기 방어 업종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따라서
금융업종은 특별하지 않으면 매수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 의약품입니다. PER이 무려 69.97%. 이거는 사실은 바이오가 의약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이오 때문에 워낙 큰 고평가고 자산 대비도 고평가고요. 그 다음 통신업종입니다. 통신업종은 PER 대비 저평가고 PBR 대비 저평가지만 철강업종에 비해서는 뭐 그렇게 큰 저평가는 아니죠.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설명을 드리는 것은 업종 중에 가장 저평가가 되는 것은 이 철강업종입니다. 따라서 철강업종은 한 종목 정도 포트에 뭐 두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철강업종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한번 드리고 갈게요. 자, 철강업종은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철강업종이 업종 중에 가장 저평가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평가 메리트가 있고, 그 다음 지금 원달러 환율이 워낙 약세인데 시장이 상승을 하려면 환율이 강세로 가야 됩니다. 철강업종은 대표적인 내수주로 환율 강세로 갈 때 수혜, 즉 시장이 좋아질 때 수혜를 받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경기 둔화 우려가 있지만 결국 시장이 상승을 하려면 경기가 개선이 돼야 되죠. 경기가 개선이 될 때는 철강은 산업 소재주로서 경기 개선에서는 정말 수혜를 받죠. 그래서 시장이 좋아지는 조건에는 모두 철강업종은 플러스 수혜가 생기고요. 여기에다가 뭐 하나 더 보태자면 이번 정부에서 많은 주택 공급을 한데 있잖아요. 철강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게 건설입니다. 즉 많은 주택 공급에 따른 정부 정책 수혜도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철강업종은 지금 뭐 충분히 한 종목 정도 포트에 담아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업종별로 저평가되고 이렇게 있는 걸 제 임의로 분석을 하지는 않았겠죠. 이걸 어디에서 찾는지 여러분들도 이 찾는 부분을 알면 뭐 유튜브, 제 유튜브가 아니더라도 스스로 저평가가 됐는지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 부분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찾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입니다.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고 상단 메뉴에 정보 데이터 시스템을 클릭을 하시고 보면 좌측 메뉴에 지수, 주가 지수라는 여기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PER, PBR 배당 수익률이라는 게 뜨는데 이거 클릭을 하시고, 그리고 계열 분석에 코스피 선택을 하시고 조회 클릭을 하시면 제가 지금 설명드린 코스피 지수, PBR, PER, 업종별로 PBR, PER 모두 여러분들이 뭐 매일매일 살필 수가 있으니까요. 꼭 참고를 하시고요. 자, 오늘은 저평가된 업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이 저평가는 사실은 시장이 모두 하락을 했을 때는 같이 하락을 하지만 반등이 나올 때는 실적 자산, 특히 금리가 높을 때는 자산 대비 저평가 애들이 수혜를 받고요. 그리고 경기가 회복될 때는 실적 대비 저평가 수혜를 받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 뭐 철강주 한 종목 정도는 뭐 반드시 포트에 넣고 가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에는 또 기회가 되면 철강업종 전반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드릴게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계속 뭐 유튜브를 시청을 하셔야겠죠. 계속 시청하실 분들은 옆에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까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할게요. 여러분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